자,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 가족 여러분들 딱딱도사 김 대표 돌아왔고요. 자, 현재 시간이 오후 3시 26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저를 먼저 응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자, 지금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가 약간 하락이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흐름 자체는 아직 나쁘진 않아요. 왜냐면 오늘 어제 장대 롱바디 양봉, 어제 한 8%, 7%짜리 양봉이 나왔는데 이 양봉의 절반 정도 자리를 지켜주는 범위 안에서 눌림목 자리가 나오는 거는 괜찮거든요. 근데 오늘 이 눌림목 자리가 정확하게 어제의 양봉 자리를 좀 지켜주는 범위 안에서 음봉 캔들이 나와줬어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이 양봉 캔들의 절반을 깨고 내려갔을 때는 다시 이 상승의 흐름의 추세를 꺾어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 상승의 추세가 살아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양봉의 절반 정도 자리인 61,100원 정도, 요 정도 자리를 오늘 종가 기준에서 일단 지켜줬다라는 거. 이게 일단 중요하겠고요. 자, 이랬을 경우에는 내일 흐름이 좋으면 다시 한번 양봉이 떴을 때 이 상승 추세를 이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론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 조정의 흐름들이 아직까지 끝난 건 아니에요. 왜냐면 몇 가지 정리가 돼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 가족분들이 아시겠지만 지금 정리가 돼야 되는 것들 몇 가지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 조정이 왜 안 끝나는가, 그죠? 자, 이거 이전에도 영상으로 말씀드렸지만 명확하게 정리를 도와드릴게요. 자, 우선은 지금 미국과 이 원전 투자 그리고 이 대미 펀드에 대한 이 금액을 투자에 대한 투자 수익이죠. 이걸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가 안 끝났습니다. 그죠? 미국에서는 투자 수익의 90%를 자기가 가지고 10%만 한국이 가져라. 그러니까 대미펀드로 투자가 들어가는 이 금액에 대해서, 대미펀드 투자 금액에 대해서 이 수익률을 요 정도로 나누자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미국의 의견일 뿐이지 어느 정도는 서로 조정의 어떤 흐름에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조정의 어떤 흐름 속에서 그 가운데서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세 협상 부분도 어느 정도 관세 협상이 구두로 완료가 됐지만 아직 서명이 완벽하게 완료가 된 것도 아니고, 아시겠죠? 구체적인 어떤 상호 관세에 대해서 완벽하게 협상이 끝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대미 펀드에 대한 내용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관세 협상에 대한 부분들이 정리가 돼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 지금 우리나라 정부와 지금 메모장이 또 꺼졌는데 다시 킬게요. 자, 우리나라 정부와 미국 정부 간에 줄다리기 싸움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우리가 미국을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부분들을 챙겨주면서 우리도 어느 정도 이 협상에서 이득을 보기 위해서 이런 줄다리기를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런 내용들이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조정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내용을 정리하자면. 아시겠죠? 이런 내용들이 결국에 정리가 돼서 뭐예요? 미국에서 원전 사업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들이 빠르게 진행이 되고, 그리고 구체적인 사업 계획들, 사업이 구체화돼서 나와줘야지만 이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기업들이 어느 정도의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는지, 어느 정도의 이득을 볼 수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런 내용들이 아직 안 나오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런 조정의 어떤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냉정하게 얘기하면 여기서 우리가 기술적 분석을 막 열심히 하는 것도 크게 의미는 없어요. 근데 우리 가족분들이 궁금해 하시니까 저는 이거를 설명드릴 뿐이에요. 사실 냉정하게 그냥 제가 이 두산에너빌리티를 투자하는 어떤 그런 입장으로 돌아간다면, 제가 투자하는 입장이라면 사실 저는 여기서 음봉 캔들 하나, 양봉 캔들 하나 세세하게 분석하면서 가지 않는다고요. 다만 우리 가족분들이 걱정하시고 불안해하시니까 설명드릴 뿐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설명하자면 오늘의 음봉 캔들이 그렇게 나쁜 자리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제 양봉 캔들 이렇게 장대 양봉 7%짜리 넘는 양봉이 나왔는데 그 양봉의 이 절반의 선을 딱 그었을 때 여기에 강력한 지지 라인이 있습니다.
장대 롱바디 양봉의 절반 자리는 강력한 지지 라인을 표시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자리를 음봉 캔들로 깼으면은 좋지 않은데 깨지 않았기 때문에, 깨지 않으면 뭐라고요? 상승의 추세를 이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시장만 받쳐준다면은. 아시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상승의 추세를 이어가더라도 제가 앞전에 설명드린 미국과의 그런 내용들이 완벽하게 정리되기 전까지는 이 조정의 흐름이 완벽하게 끝났다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것만 우리 가족분들이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된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그래도 긍정적인 내용들이 빨리빨리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동안에 좀 걱정했던 부분은 뭐냐면, 지금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원전 기술력, 그러니까 세계 원탑의 원전 기술력을 가지고도 뭐예요? 국가적으로, 그 내부적으로 이런 정책들로 인해서 원전 사업에 어떤 차질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해외의 이 원전 사업은 크게 문제는 없어요. 당장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해외 원전 사업은 문제가 없는데, 국내 쪽에 이 원전을 짓는 거에 대해서 지금 정부적인 차원에서 부정적인 어떤 입장들이 많이 나왔죠. 환경부라든지 정부에서 부정적인 입장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산업부 장관, 이분이 이제 두산에너빌리티의 과거 마케팅 쪽 사장님이셨어요. 그리고 두산이라는 이 그룹의 또 큰 역할을 하셨던 분이고, 자, 이분이 이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자원부 장관인데, 산업부 장관이 어떤 얘기 했어요? 원전 2기, SMR 1기 계획대로 추진해야 된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 원전을 추진하지 않아야 된다. 뭐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대체해야 된다. 그리고 원전 추진이 힘들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니까 산업부 장관이 소신 발언한 거죠. 소신 발언에서 어떤 얘기 했습니까? 지금 원전을 지금 계획대로 해야 된다. 왜냐면 이 원전은 결국에 30년, 50년을 내다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전력망을 결국에 확충해야 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AI 산업을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길게 보고 가져가야 된다. 그러니까 원전 사업을 지금 안 하게 되면은 우리가 30년 뒤에 이 전력망 관련해서 이슈가 분명히 터질 거란 얘기예요. 아시겠죠? AI 관련해서 우리가 뒤처질 수 있고, 전력 공급량이 부족해지고, 전기세가 많이 올라가게 되고, 이런 문제점들, 그리고 계속 우리가 고비용 에너지에 의존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고비용 에너지에 의존할 수 없어요. 요새 보시면은 우리나라에 비가 자주 옵니다. 그러니까 날씨 자체가 우리나라가 원래 사계절이 굉장히 뚜렷했고, 비가 오는 시기가 장마철 이렇게 뚜렷했어요. 근데 요새 보시면은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대기가 불안정하죠. 약간 동남아처럼. 그렇게 이제 기후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이 태양광 발전소, 이 태양광 같은 경우는 햇빛이 잘 들어와야지만 이 에너지를 많이 생산해낼 수 있어요. 그러면은 돈은 돈대로 많이 들어가고, 사실 기후가 불안정하면은 뭐예요? 태양광 에너지가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 근데 원전은 그런 기후적인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전이 더욱더 필요하다라는 거고, 이 SMR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 뭐 상용화 단계까지는 아니다. 아직 완벽하지 않다라고 얘기하지만 2, 3년 내로 SMR을 상용화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에서 이거를 빠르게 지원해서 SMR이 계획대로 추진해 준다면은 이거는 1, 2년 내로도 SMR 충분히 상용화시킬 수 있습니다. 상용화시킬 수 없는 정도의 기술력이었다면, 그 정도 기술력이었으면 미국에서 우리나라 SMR 기술력을 가지고 그런 기자재라든지 SMR 그런 기술력을 공급받지도 않을 거예요. 유스케일 파워라든지 엑세에너지라든지 테라파워 같은 기업이 두산에너빌리티의 SMR 기술력을 의존해서 SMR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두산에너빌리티의 기술력이 부족했다라면은 이런 미국의 SMR 관련 기업들이 두산에너빌리티랑 사업을 할까요? 절대 그러지 않겠죠. 그만큼 우리나라가 SMR의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상용화가 2, 3년 정도 걸린다고 치지만, 우리나라를 이 SMR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정부적인 차원에서 그런 지원들을 해준다면은 1년 내로도 충분히 이 SMR 상용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지금 그래서 원전을 외면하고 또 탈원전 기조로 가게 되면은 평생 하지 못합니다. 평생 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결국에는 이 신규 원전 2기와 SMR 건설은 왜 우리가 해야 되냐. 결국에는 이 전력 사업은 당장의 이슈가 아니다. 당장의 이슈를 바라보고 하는 게 아니다. 35년 이후 전력 수요를 보고 앞을 내다보고 사업을 하는 거다. 우리가 이 사업을 지금 추진하지 않으면 계속 뒤로 미뤄지고 35년 이후 그 대규모의 전력 수요를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수준까지 올 것이다. 지금 진행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도 이렇게 산업부 장관이 좀 깨어 있어서 이렇게 소신 발언을 해주고 어느 정도 그런 내용들을 얘기해 준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래도 해외 사업 관련해서 빠르게 지금 내용이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랬을 때 또 두산에너빌리티가 강력한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이 두산에너빌리티의 타점을 잡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 조정의 시간이 끝난 게 아니에요. 이 조정은 와일드한 자리가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또 아름다운 조정을 또 받고 있지만 기간 조정의 형태로 들어가고 있죠. 가격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 않죠. 근데 또 와일드한 이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어요. 갑자기 주가 올라갔다가 크게 빠지고 이런 식의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얘가 계속 이렇게 차분하게 가다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와일드한 자리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타점을 정확하게 잡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가족방에서 두산에너빌리티 관련해서는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이런 분석들을 꾸준하게 도와드리고 있어요. 보이시죠? 매일같이 대응을 도와드리고 있고, 밑에 쭉 내려보시면은 제가 여기 입장하신 분들이 몇 명이냐면 2,500명이 넘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 가족방에 입장하셔서 대응을 받고 있는데, 제가 작년 11월달 보이시죠? 2024년 11월달부터 두산에너빌리티를 분석을 도와드렸습니다. 작년 11월달에 제가 올려드린 글을 보시면은, 자 보시면 2024년 11월 22일 이 조선주 위에는 조선주 7월달 9월달에 추천드렸고, 작년이죠. 2024년 원전주 두산에너빌리티 작년 11월달에 알려드리고 2월달에 다시 한번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유튜버 중에 딱딱도사가 이 두산에너빌리티를 가장 첫 번째로 가장 저점에서 유일하게 추천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이때는 완전히 바닥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주가가 많이 올라와서 여기서 조정을 받고 있지만, 이 바닥 자리에 있었을 때 이 두산에너빌리티를 추천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거의 다 대부분의 유튜버들이 이런 자리에서 추천했죠. 이런 자리에서. 그리고 좀 올라가고 지금 조정받고 있는 거죠. 그죠? 근데 딱딱도사는 이때부터 계속 분석해서 두산에너빌리티를 꾸준하게 말씀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이 자리에서 수익률을 극대화시켜드리고 이 자리에서 또 도와드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롱텀 사이클 종목을 저점에서 항상 말씀드리기 때문에 두산에너빌리티 타점을 지금도 가장 저점에서 제가 잡아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자리에서 타점을 잡고 2차 폭등 구간이 나왔을 때 수익률을 최대한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전략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두산에너빌리티를 이때 1차 추천드리고 2월 24일 날 검색해보면은 2월 24일 날 제가 올려드린 글을 보시면은 날짜 보이시죠? 2월 24일 두산에너빌리티 매수 괜찮은 구간 표시한다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사진까지 올려드렸어요. 이때 사진 보시면은 25,700원짜리 이 자리에서 타점을 정확하게 잡아드렸죠. 보이시죠? 이 자리에서부터 200% 넘게 또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산에너빌리티 지금도 딱딱도사가 이런 타점을 정확하게 잡아드릴 거고, 최대한 수익률을 극대화시켜드리는 타점까지 잡아드릴 건데, 이런 타점을 좀 제공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보고 계신 두산에너빌리티 제 영상에 밑에 쪽 보시면은 이런 설명란이 보이실 거예요. 보이시죠? 이 설명란에 더보기 버튼 눌러보시고, 눌러보시면 뭐가 나와요? 딱딱 주식 가족 혜택 신청하기 링크가 나옵니다. 자, 이 링크에서 이 두산에너빌리티의 타점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또 앞에서 보여드린 텔레그램 가족방에 입장하실 수 있도록 신청서 페이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딱딱 주식 가족 혜택 신청하기 링크를 눌러보시면은 신청서 페이지가 이렇게 나와요. 보이시죠? 여기서 이용하고 싶으신 무료 혜택을 자유롭게
여러 개 선택도 가능하니까 선택하시면 돼요. 종목별 실시간 타점 자료 받기, 두산에너빌리티의 실시간 타점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체크하시고 텔레그램 입장 같은 경우도 필요하신 분들 체크하시면 되겠고, 텔레그램방 같은 경우는 제가 두산에너빌리티 뿐만 아니라 추천주에 대한 부분들이 꾸준하게 나가고 있어요. 보시면은 제가 작년에 7월달 그리고 작년 11월달 원전주, 두산에너빌리티, 또 조선주 알려드리면서 얘네가 거의 1년에서 9개월에서 1년 가까이 아직까지도 대응해드리고 있어요. 홀딩 사인 드리고 있어요. 350% 넘게 올라갔고 원전이 250% 넘게 올라갔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종목을 자주 드리진 않지만 분기마다 또는 반기마다 드리고 있는데, 제가 올해 상반기 때 드린 종목이 APR 한국콜마예요. 보이시죠? 3월 12일 날 알려드렸어요. 3월 12일 날 상반기 추천주 해가지고 APR 276% 상승이 나와줬고 한국콜마 79% 상승이 나와줬어요. 이렇게 제가 상반기 추천주를 알려드렸고, 그리고 저는 말로만 떠들지 않기 때문에 검색하면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죠? K뷰티 검색하면은 밑에 쭉 나오죠? 3월 10일 보이시죠? 이때 올려드린 글을 보시면은 3월 10일 보이시죠? K뷰티 유망수혜주 공개합니다. 써져 있죠? 3월 10일 날 글에 종목 선정 조건까지 말씀드렸고, 분야별로 제가 종목을 소개해드렸지만 실제 추천주는 딱딱도사 추천기업 1번 한국콜마, 2번 APR 79%, 276% 폭등 나와줬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랑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텔레그램 가족방에 입장하시면은 이런 혜택들을 누려보실 수 있고, 필요하신 것들을 선택하신 이후에 성함 또는 텔레그램 닉네임을 밑에다가 정확하게 적어주셔야지만 텔레그램 방에 입장을 도와드릴 수 있고요. 연락처도 정확하게 기재를 해주셔야지만 관련 혜택 정보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밑에다가 연락처 정확하게 적어주시면 되고, 유튜브에 시청하신 종목명 두산에너빌리티 적어주시고 제출 버튼 눌러주시면은 신청하신 것들을 제가 전부 다 무료로 보내드릴 건데, 텔레그램 입장 신청하신 분들만 제 영상의 설명란 다시 한번 보시면은 텔레그램방 링크가 보이실 거예요. 자, 이거 누르시고 조인 버튼까지 눌러주셔야지만 저한테 입장 요청이 이렇게 날라오거든요. 보이시죠? 성함이나 닉네임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제가 신청서에 작성되어 있는 성함이나 닉네임과 일치하는 게 있으면은 입장 승인을 도와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자, 두산에너빌리티 조금만 내용을 더 보실 건데, 우선은 국내 원전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약간 노이즈가 있긴 했었습니다. 정부에서 원전은 좀 느리다, 15년 걸린다, SMR도 아직 당장 상용화 단계가 아니다 이러면서 원전을 포기하는 어떤 그런 입장들,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원전 기업들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근데 산업부 장관이 그래도 이거를 좀 대변하는 얘기를 해줬고 계획대로 진행해야 된다는 거를 강력하게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기술료 10억 달러 내고 100억 달러 사업을 할 수 있으면은 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당연한 얘기죠. 그죠? 우리가 10조짜리 사업을 따내고 1조 원을 내야 된다? 해야죠. 그리고 말이 1조지 여기에 기술료 한 2천억 정도의 나머지 돈은 뭐예요? 용역, 기자재 비용이에요. 원래 원전을 지을 때 필요한 돈이라고요. 기자재, 용역 원래 외주 써야 됩니다. 원래 외주 써야 되고 그 외주 어차피 써야 되는 거를 누구예요? 웨스팅하우스한테 쓰는 거예요. 그거일 뿐이에요. 어차피 웨스팅하우스한테 안 하더라도 8천억, 9천억 정도는 어차피 딴 데다가 줘야 된다고요. 외주한테. 외주한테 줄 거를 그냥 웨스팅하우스한테 주는 거예요. 나머지 2천억 정도만, 2,400억 정도만 기술료예요. 그러면은 10조짜리 원전을 수주할 수 있으면 해야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계속 불공정 협약이다 뭐다 해가지고 사업 안 할 겁니까? 불공정하다, 이거는 가불이다, 갑질이다. 안 할 거예요? 우리가 10조짜리 사업 따내고 9조 벌 수 있으면 해야죠. 그죠? 약간 불공정해 보일지라도 우리가 미국과 협력해서 이 원전 수출을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어차피 원전 사이클은 롱텀 사이클이에요. 사업을 한 개 따내고 더 이상 안 하는 거라면은 협약을 다시 조정을 해야겠죠. 그죠? 사업을 한 개 따내고 이게 너무 아쉬우니까. 근데 원전에 왜 국가적으로 나서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할까요?
이게 50년짜리 사업이니까 그런 거예요. 2050년까지, 2060년까지. 그죠? 50년짜리 사업은 아니네요. 지금 2025년이니까. 거의 30년짜리, 20년, 30년짜리 사업이니까 이 사업을 우리가 약간 불공정해 보이는 것이 있을지라도 진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계속 이거를 노이즈 걸고 뭐 재생에너지 하면 우리나라가 돈을 법니까? 재생에너지 하게 되면은 중국이 돈을 벌어요. 중국이. 우리나라가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나라 한반도에 지금 이 원전을 지을 수 있는 공간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원전을 지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한반도에. 왜냐면 이 원전을 반기고 있는 그런 지역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오히려 주민들이 나서서 원전 유치를 하고 있는 그런 지역 주민들도 있어요. 그래서 원전을 2기 짓는 거는 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원전을 뭐 5기, 뭐 10대 기 짓는 것도 아니고 원전 2기 늘리는데 지역 주민 지금 찬성하는 주민들도 있고 이거 설득 못합니까? 해야죠. 국가적인 사업으로 필요하다면 해야죠. 이런 것들을. 태양광 같은 경우는 원전보다 땅덩어리 더 많이 들어갑니다. 산림이 파괴된다고 산림이. 아시겠죠? 태양광 딱 얘기 들어봐도 태양이 잘 들어온 햇빛이 잘 들어온 위치에다 해야 되는데 높은 곳에다가 지어야겠죠. 그러면 산 위에다 지어야 돼. 산 위 이런 데다가. 그죠? 또는 바닷가 이런 데다가. 그죠? 그러면 땅덩어리도 많이 차지하고 이런 자연 환경이나 조성물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지 않게 만들고 말이 재생에너지 친환경이지 엄연히 따지면은 그렇게 친환경이 아닐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국제무대에서 K 원전 최고다 홍보하면서 국내에서는 탈원전 시즌2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 외국에서 봤을 때도 이미지가 좋지 않은 겁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결국에 우리나라가 원전의 최고 기술력을 가지고도 실제로 국내에서는 원전을 안 지으려고 해요. 근데 해외 사업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해외에 이런 국가들이 원전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물어볼 거 아니에요. 왜 너네는 원전을 안 하냐?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렇게 원전 기술력이 좋은데 다른 나라 가서 원전 지으려고 하는데 왜 정작 너네 나라는 원전을 안 지어? 이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의구심이 왜 가져지냐면 생각보다 대한민국의 기술력이 안정성이 없나? 왜 자기들 땅에는 안 짓지? 왜 이거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이렇게 이미지가 비춰질 수 있다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뭐 자동차를 예를 들어서 만들었어요. 대한민국에서. 근데 이거를 대한민국 국민들은 타지 않아요. 근데 해외에다만 수출해요. 그러면 이것도 굉장히 웃기죠? 해외 사람들이 이거 타겠어요? 자국민들이 안 타는데? 그죠? 그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미지 자체가 그렇게 비춰질 수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이미지 같은 것도 신뢰도에 한몫을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도 이 원전에 대해서 빨리 내용이 정리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결국에는 지금 원전 사업이 빠르게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은 3,500불 이 대미 투자 관련해서 내용이 빠르게 정리가 안 되고 있어요. 미국이 다 가져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가져가기 위해서 이 투자 수익을 가져가기 위해서 이런 내용들을 빠르게 정리해야 되고 또 이거는 이제 3,500억 불 대미 투자는 이제 국영 사업에 대한 부분이고 두산에너빌리티의 SMR 쪽 사업은 국영 사업보다는 이제 민간 사업이 더 많죠. 그래서 민간 사업에서 따낼 수 있는 그런 SMR 모멘텀이 굉장히 큽니다. 앞에서 제가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글로벌 SMR 공급망 핵심이다. 두산에너빌리티가. 이거 어디서 얘기 나왔냐면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미국 아틀란타 원자력 에너지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그 컨퍼런스에서 유스케일 파워가 참여했고 유스케일 파워 CEO가 참여했고 그리고 지금 유스케일 파워가 SMR 대규모 사업을 따내고 있는 어디예요? TVA라는 지금 미국 전력청 기관이 있습니다. 이 전력청 기관에 SMR 사업이 들어갈 건데 SMR이 총 몇 개요? 78모듈 들어갈 거고 금액으로 따지면 한 50조 원이 넘는 그 정도 규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유스케일 파워랑 같이
파트너십으로 이 사업에 참여할 기업이 바로 두산에너빌리티예요. 두산에너빌리티가 파트너십으로 참여를 할 건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 TVA의 CEO와 유스케일파워의 CEO가 지금 두산에너빌리티를 극찬하고 있었단 얘기예요. 아시겠죠? 두산에너빌리티의 SMR 기술력이 최고 수준이다. 굉장히 높은 수준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이 TVA의 CEO가 두산에너빌리티에 직접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해서 직접 이 역량을 확인했어요. 제작 역량을 확인했다. 이건 눈도장을 찍은 거죠. 그래서 이 사업 규모 자체가 꽤 커요. 미국 테네시 밸리 전력청 TVA 이쪽에서 전력망 공급망 구축 사업에 이제 나서는데 완벽하게 계약이 딱 끝난 게 아닙니다. 계약을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협상이 끝나면은 이제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이 계약 과정은 어떻게 되냐면 이 TVA랑 유스케일 파워 간의 계약이 이루어지고요. 또 유스케일 파워랑 두산에너빌리티 간의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 계약은 지금 거의 완료가 됐어요. 거의 완료가 됐고 유스케일 파워랑 두산에너빌리티 간의 계약을 지금 진행하는 과정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TVA가 두산에너빌리티를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결국에 이 자기들한테 들어가는 SMR의 핵심적인 내용들이 이 두산에너빌리티를 통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TVA가 궁금한 거예요. 와, 두산에너빌리티가 도대체 어떤 기업이길래 너네랑 이런 사업을 하고 있냐. 그리고 우리한테 SMR 공급해주는 이 두산에너빌리티가 정말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다 해가지고 방문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방문을 하니까 어떤 내용이 있었어요? 돈몰 CEO, TVA의 CEO죠. 최고 CEO, 돈몰 CEO가 두산에너빌리티를 직접 방문해서 제작 영역을 직접 확인했다. 그죠? 두산에너빌리티가 글로벌 SMR 공급망의 핵심으로 부상했음을 확신을 가지게 됐다. 와, 이게 파트너십에 확신을 가졌다. 이 돈몰 CEO가 직접 이렇게 얘기를 해줬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모멘텀이죠. 엄청난 모멘텀이에요. 유스케일 파워의 CEO도 SMR 건설에는 공급망이 핵심이다. 두산에너빌리티라는 이 파운드리 공급망을 우리가 파트너십을 맺었기 때문에 우리가 원활하게 SMR을 공급해 줄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유스케일 파워도 자기들의 어떤 자랑과 경쟁력을 뭘로 표현하고 있어요? 야, 우리 파트너 두산이야. 두산에너빌리티 파트너와 우리 단독 계약 맺었어. 뭐 단독까지는 아니지만 우리한테 공급해주고 있어. 자랑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두산에너빌리티의 지금 위상이 높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스케일 파워도 자국 사업이든 뭘 하든 간에 경쟁이 있잖아요. 경쟁. 그죠? 엑스에너지라든지 또 어디에요? 테라파워라든지 경쟁을 하잖아요. 근데 경쟁을 하는데 유스케일 파워가 자랑하는 거예요. 야, 우리 공급망 어딘 줄 알아? 두산에너빌리티야. 우리가 두산에너빌리티 지금 세계 유일의 파운드리, SMR 파운드리인데 얘네가 우리한테 공급 원활하게 해줄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랑 사업하자. 그러니까 유스케일 파워도 이제 많은 사업을 따낼 때마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만큼 두산에너빌리티의 위상이 높아져 있다. 신뢰도가 높아져 있다. 이것만 보시더라도 이 두산에너빌리티가 끝나지 않는다. 이 상승이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어떤 이제 분들이 그래요. 굉장히 웃긴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제 영상에 자꾸 댓글을 남깁니다. 근데 제가 이 댓글을 일부러 약간 무시하고 있어요. 근데 댓글을 자꾸 남기는데 어떤 댓글이냐면 야, 그래서 내가 뭐라 했냐, 뭐 6만 얼마에 팔라고 하지 않았냐, 두산에너빌리티 이때 팔라고 했잖아, 왜 안 팔아가지고 이런 고생을 하고 있냐, 이런 얘기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정말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게 뭐냐면, 자, 잘 보세요. 자, 이 6만 얼마에 팔라고 했어요, 그 사람이. 그죠? 근데 주가가 어때요? 이렇게 됐나요? 아니란 얘기예요. 버텨주고 있죠. 자, 지금 이 버텨주는 게 지금 2달째 넘게 3달째 버텨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원래 죽어야 되는 종목들, 자, 고점을 찍었어요. 예를 들어서 고점을 찍으면은 대략적으로 한번 빠졌다가 뭐 쌍봉 찍고 빠지거나 또는 이렇게 추세가 깨지면서 내려가거나 또는 헤드앤숄더를 만들면서 이렇게 깨져버리거나 셋 중 하나예요. 그리고 이 기간이 짧습니다. 이 깨지는 기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금방 내 깨진다고요. 근데 두산에너빌리티 어때요? 지금 이 구간에서 계속 버티죠.
깨지는 듯 했지만 다시 또 버텨서 이 자리까지 올려놓고 또 버티고 있어요. 왜 버틸까요?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은 여기서 진작에 팔았어야지 막 이러면서 막 떠들고 자랑해요. 자기가 맞춘 것 마냥. 그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알고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거죠. 이 주가 올라가면은 그 사람은 조용해질 겁니다. 자기가 틀렸다라는 걸 그제서야 알겠죠. 그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두산에너빌리티가 지금 이런 조정이 나오는 건 당연한 거예요. 조정이 안 나온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딱딱도사가 이미 조정이 나올 때가 됐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고 이 자리에서 조정이 실제로 딱딱도사가 예상한 대로 나오고 있었던 거고 그리고 이 조정 자리에서도 이렇게 이쁘게 간다고 안 했습니다. 와일드한 자리로 바뀔 거다라고 했어요. 바뀐 거고 그죠? 이렇게 이쁘게 가다가 와일드한 자리가 나왔던 거고 또 제가 요새 뭐라고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쁘게 안 간다. 와일드한 자리 또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하나오션이라는 종목을 보시면은 제가 이 하나오션도 바닥에서 7월달, 9월달에 잡아드리고 그죠? 그리고 여기서 또 2차 타점 또 잡아드렸어요. 어디서? 이 박스권 자리에서 이 저점 구간 자리 매수 타이밍을 또 잡아드렸다고요. 저점에서 이때도 타점이라는 걸 계속 말씀드리면서 잡아드렸어요. 어떻게 됐어요? 주가 올라섰죠. 이때 이 박스권 자리에서 안티들이 날뛰지 않았을까요? 욕하는 사람들 엄청나게 많았어요. 하나오션. 근데 제가 뭐라 했어요? 꿋꿋하게 이런 자리 오히려 타이밍 잡아야 된다. 타점 잡아야 된다. 말씀드리면서 주가 상승 나온 거예요. 두산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와일드한 자리가 나왔다고요. 하나오션은. 더 힘든 조정이 나왔어요. 근데도 버티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에 비해서 두산에너빌리티는 너무나 깔끔하게 조정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번 위험한 자리가 나왔지만 깔끔하게 움직이고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타점을 더 잘 잡아야 되고 두산에너빌리티 사실 이 조정이 기회가 될 수 있고 우리가 2차 사이클이 나왔을 때 그 구간에서 최대한 수익률을 먹을 수 있도록 대응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가족분들 지금 보고 계신 두산에너빌리티 영상에 설명란을 보시면은 이 더보기 버튼 있어요. 그죠? 밑에 쪽에 있습니다. 밑에 쪽에 더보기 버튼 눌러보시면은 가족 혜택 신청하기 링크가 있을 거예요. 이 링크를 누르시면은 뭐가 나온다 했죠? 신청서 페이지가 나옵니다. 여기에 종목 두산에너빌리티의 실시간 타점 자료 받을 수 있도록 매주 제가 업데이트해서 정기 제공해드리고 있는데 체크하시면 되고 텔레그램 입장 같은 경우도 필요하신 분들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아시겠죠? 텔레그램 입장 같은 경우는 지금 추천주라든지 이런 두산에너빌리티의 대응들이 꾸준하게 나가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무료로 계속 제공받기 원하시는 분들 입장 신청하시면 되겠고 선택이 다 끝나셨으면은 성함 또는 텔레그램 닉네임, 연락처 정확하게 기재해 주시고 유튜브에 시청하신 종목명 두산에너빌리티 적어주시고 제출 버튼 눌러주시면은 신청이 완료가 돼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진행해 주시고 텔레그램 이 링크 밑에 쪽에 있습니다. 텔레그램방 링크 누르시고 조인 버튼까지 눌러주시면은 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그럼 제가 확인해서 전부 다 신청서와 일치하는 성함이나 닉네임이 있을 경우 입장 승인을 도와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신청하시면 되겠고 우리 가족분들이 댓글로 또 많이 응원해주고 계십니다. 이런 댓글들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저에게는 힘이 되니까 이렇게 댓글로 저를 많이 응원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릴 것 같아요. 어제 영상들 쭉 보면은 우리 가족분들이 힘든 와중에도 물론 어제는 상승이 나왔지만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고 계세요. 딱도사님이 최고이십니다. 설명 이렇게 상세하게 길게 해주는 유튜버는 없었다. 그렇죠? 저는 우리 가족분들에게 그래도 우리 가족분들이 저한테 20분 정도 투자해서 제 영상을 봐주시는데 그래도 저도 준비를 잘해서 내용 설명을 잘하고 제 생각도 잘 풀고 그죠? 이런 설명들을 잘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대충 그냥 영상 촬영해서 조회수나 늘리려고 하는 유튜버들이 너무 많은데 정말 내용이 좀 있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 가족분들에게 도와드리려고 진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진실성을 알아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감사합니다. 두빌 분석 딱딱도사가 최고이십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 오늘도 유익한 강의 변함없이 잘 들었습니다. 딱대표님 자신감이 짱입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도사님 저번에 삑사리 듣고 팬 됐는데 신뢰가는 내용 보고 더 팬 됐어요. 제가 목이 좀 상태가 안 좋을 때는 삑사리가 좀 나기도 하는데 이렇게 좋게 이해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그래서 댓글을 많이 이렇게 남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거의 제가 하나만 더 할게요. 좀 길어지고 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의 이 거위를 항상 그려드리고 있죠. 황금알을 낳을 수 있는 거위다. 자, 이 거위가 사실 이 목이 좀 길더라고요. 그동안 잘못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죠? 제가 좀 더 디테일을 살릴게요. 거위가 이 목이 길어요. 이제 진짜 거위 같죠? 그죠? 목이 좀 길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이거 다리를 좀 잘못 그렸는데 지금 그죠? 다리가 좀 짧고 이렇게 목이 깁니다. 이제 진짜 거위 같네. 황금알을 낳을 수 있는 거위다. 항상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죠? 지금 이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 황금알을 낳을 수 있는 거위를 수십 마리 가지고 있습니다. 재료만 터지면 되는 거예요. 그 재료가 결국에 미국과의 협상 빨리 진행되고 사업 로드맵이 나오고 그 로드맵을 바탕으로 해서 구체적인 사업 계획서가 나와주면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매출이 얼마나 잡히는지 이런 것들이 나와주면서 이게 결국에 재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좀 더 인내하면서 빠르게 진행되길 바라면서 그런 상황들을 계속 지켜보면서 이 황금알이 낳는 거위가 황금알을 낳는 순간에 주가가 얼마나 올라갈지 우리가 수익률을 최대한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전략으로 가져가셔야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